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반팔 차림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 완전 정복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 각종 시연을 통해서 자기들은 정직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도 자기들의 입장만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투표용지 구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용지에만 QR코드가 들어있고 당일 투표에는 안 들어있죠. 자, 이 사전투표용지에 들어있는 QR코드 방송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지 먼저 YTN의 뉴스 내용을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를 넣고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 개인정보가 QR코드에 담겨 있어서 비밀선거 원칙을 어겼다며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현실성 있는 주장인지 김대겸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있는 QR코드. 법원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판결을 통해 그 안에 유권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QR코드를 둘러싼 음모론은 여전합니다.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넣기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바코드는 바 밑에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가 정보에 답니다. 그런데 QR코드는 이 2차원적 네모칸 안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숨길 수가 있어요.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가로 세로 25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문자와 숫자 최대 47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음모론을 제기한 측이 인터넷에 올린 사전투표용지 QR코드를 스캔해 풀어봤더니 선거명과 관할 선관위 등을 표시하는 숫자 31개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QR코드는 정보량에 따라 40단계로 나뉘는데 사전투표용지에 있는 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종류의 암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입증을 해내든가.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주장일 뿐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죠, 당연히. 잘 보셨죠? 짧은 뉴스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중앙선관위는 YTN을 통해서 모든 진실을 밝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사항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는 25 곱하기 25 QR코드를 사용해서 그 안에 47자리의 숫자와 문자 담을 수 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고요.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죠. 암호기술 입증하라. 그런데 김승주 교수 굉장히 좀 실망했는데요.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라면서 QR코드에 암호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수로서의 양심을 어기는 것이죠. 그것도 이 방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 시연회를 한 다음에 또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JTBC를 이번엔 이용했네요. 그 방송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총선이 조작됐다는 걸 입증할 증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조작설이 잦아들 줄 모르자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부터 개표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개 시연했습니다. 선거 조작을 의심하는 쪽에선 사전투표 용지, 그중에서도 QR코드를 의심해왔습니다. 이걸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QR코드의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사전투표용지를 이렇게 받아보시면 후보자와 정당 투표용지 모두 아랫부분에 이처럼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특수한 리더기가 아니더라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이렇게 읽어보니까 31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그리고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가 나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JTBC 뉴스 내용 보셨죠? JTBC와 중앙선관위가 짜고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JTBC는 없던 태블릿 PC도 만들어낸 방송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QR코드 스캐너로 읽었을 때 31자리로 나오니까 문제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일반 스캐너로 읽을 때야 당연히 31자리만 나오죠. 비밀 스캐너,
또는 전용 스캐너를 썼을 때 나머지 자료가 보인다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고 억지를 쓰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JTBC 방송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QR코드 비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쓸 수 없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죠.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정해진 대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보시는 바코드를 사용해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원회는 계속해서 QR코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쓰는 이유를 3가지로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만일 사전투표용지가 위조됐을 경우 그 위조된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 지역에서는 반드시 수작업에 의한 표 재검표와 함께 QR코드 분석이 같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왜? 위조 투표지가 있을 때는 그것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서.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인력과 장비가 없다면 그 부분은 장군의 소리 또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마련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1차원 바코드보다 QR코드에 더 많은 정보가 담긴다. 더 많은 정보가 담기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담긴다? 그래서 써야 되겠다? 그것은 더 많은 정보를 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훼손 시 복구가 용이하다.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복구가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복구 수준은 제일 낮춰놨습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왜 이렇게 QR코드에 집착을 하는가? 그것도 과도할 정도로. 대체로 공무원은 법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법을 안 지키거나 규정을 안 지키면 처벌을 받죠. 뭐 가볍게 징계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파면이 될 수도 있고요. 해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공직 생활이 수포로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연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법에 저촉돼서 구속되고 수감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나와 있는데 쓰지 말라는 QR코드를 부득부득 쓸 때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QR코드 관련해서 2017년 대선에서 이미 문제가 돼서 지금도 대선 무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2018년부터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개정을 못했습니다. 왜? QR코드를 쓰면 너무 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런 주의성 경고만 들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대 총선, 4.15 총선에서 어떤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징계나 처벌을 감수하고 QR코드 사용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군가는 모르지만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QR코드를 써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다. 오늘 방송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이 비밀을 밝히는 여행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전히 QR코드를 사용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왜 불법적이고 또는 위법적인 QR코드 사용을 고집할까?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할 것은 과연 바코드로는 필요한 정보를 다 담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QR코드는 제대로 사용됐는가? 이것이죠. 자, 이게 제가 만들어 본 QR코드인데요. 제일 좌측 것은 실제 사전투표지에 있는 QR코드고요. 거기에 담긴 31자리, 위에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31자리 숫자로 임의로 만들어 본 QR코드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크기거든요. 이 사이즈로 20mm 곱하기 20mm, 즉 가로 세로가 2cm씩 되는 그런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31자리를 넣어서 바코드를 만들어 보니까 화면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종류, 즉 위에 것은 숫자가 있는 것이고요. 아래 것은 숫자를 포함하지 않은 그런 바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 과연 이 해당 바코드가 사전투표지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할 수 없이 이 QR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요 해당 바코드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옮겼을 때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용지에 충분히 들어가죠. 그리고 만일에 여기 숫자가 있어서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다. 그럴 때는 이 숫자가 없는 거, 요 바코드를 옮겨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바코드가 너무 길어서 사전투표용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벌써 선관위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자신들을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것은 사전투표용지 QR코드를 한번 복원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QR코드가 실제 QR코드라서 좀 화질이 안 좋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요 좌측 상단 박스 옆에 이렇게 갈마기 모양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 모양 완전히 일치하는 QR코드입니다. 이 31자리 숫자를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심볼, 이 QR코드의 버전은 버전 2, 2가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에 25개의 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류 복원 수준은 로우입니다. 그리고 매스크 패턴이라고 해서 매스크 패턴은 0부터 7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이 모양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 매스크 패턴을 0으로 하니까 똑같은 모양의 QR코드가 재생이 됐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QR코드를 만든 선관위 담당자는 바로 이런 심벌 버전을 2로 에러 코렉션 레벨을 L로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 숫자만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를 넣으면 아까와 같이 심플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심벌의 버전을 2번으로 지정을 했고 에러 코렉션 레벨을 L, 로우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자, 아까 분명히 방송에서 QR코드에는 47자리의 숫자 문자를 갖고 있다. 만든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버전 2고 오류 복원 수준이 로우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47자리라는 것은 바로 알파벳과 숫자가, 즉 문자와 기호가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에서도 문자와 기호, 47자리의 문자와 기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반은 맞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전투표용지에는 문자는 안 들어가죠. 바로 숫자만 들어갑니다. 숫자만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77자리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애써서 상관도 없는 문자 얘기를 꺼내서 문자와 숫자를 합해서 47자리를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전선관위는 분명히 숫자만 31자리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넣었을 경우 77자리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아예 생략을 하고 국민들이 너희들은 몰라도 돼 라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QR코드에 관한 논문 여러 편이 있는데 이 논문이 그래도 가장 우리의 상황에 근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논문 제목 자체가 QR코드의 암호 메시지가 전자투표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아주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QR코드의 암호 기능으로 자료를 숨길 경우에 유권자 개인정보 유출과 표 훔치기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죠. 이것은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QR코드의 암호 기능으로 자료를 숨겼다면 이것은
그 암호 기능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겠죠. 다른 걸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QR코드의 비공개 자료를, 히든 인포메이션을 손쉽게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QR코드가 투표 시스템에 사용될 때는 여기에 비공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 논문은 계속해서 이러한 조치사항을 주문을 합니다. 먼저 그에 적합한 투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즉 설계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지금같이 엉성하게 사전투표를 이틀 걸쳐서 하고 4일, 5일 전에 해서는, 그리고 그 관리 시스템도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강구하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김승주 교수의 암호 기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주 교수의 암호 기술 운운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일본의 덴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QR코드는 여러 종류가 있네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상적인 QR코드, 모델 1과 모델 2, 그리고 마이크로 QR코드, 그리고 I QR코드, 그리고 프레임 QR코드 등이 있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S QR코드입니다. S는 secured, 즉 비화된, 보안이 강화된 QR코드라는 뜻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일반적인 QR코드는 많은 자료를 탑재할 수 있고요. 어떤 모든 공통적인 리더기로도 이 안에 있는 자료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안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Secure QR코드는 암호값으로 특정 자료를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가 혼재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호값을 알고 있거나 전용 리더기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비밀 자료, 히든 인포메이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김승주 교수에게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SQR 코드에 비공개 자료를 어떻게 넣느냐? 바로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를 넣는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죠. 두 가지 인포메이션을 넣는 영역이 있는데요. 퍼블릭 데이터, 공개된 자료는 뭐 예를 들어서 0, 1, 2, 3, 4, 5, 6을 넣으면 프라이빗 데이터, 즉 비공개 자료를 이름, 성별, 그리고 나이를 따로따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은 퍼블릭 데이터만 넣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프라이빗 데이터를 같이 넣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 구별이 안 된다. 그리고 읽을 때는 일반적인 QR코드 리더로서는 바로 퍼블릭 데이터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전용 리더가 있는 사람은 퍼블릭 데이터와 프라이빗 데이터를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승주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전투표지에 QR코드 그리고 거기에 비공개 자료가 있다면 일반적인 리더기로는 아무리 열어봐도 아무리 스캐닝을 해봐도 아까 그 JTBC 기자님처럼 휴대폰 꺼내서 아무리 봐도 31자리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글쎄요. 기자 정신에서 그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전용 리더기가 있다면 다른 히든 인포메이션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1자리 데이터에다가 13자리를 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44자리가 되죠. 31자리에다가 13자리라는 뜻은 우리 주민번호가 13자리거든요. 그리고 21자리를 더해서 52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QR코드에 52자리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봤는데요. 요 44자리 또는 52자리를 만들어 보니까 버전 1에서는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모두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뭐라고 뜨느냐면 input string
too long. 즉 입력한 자료가 너무 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41자리까지밖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44자리나 52자리는 버전 1으로는 생성이 안 됩니다. 반면에 버전 2에서는 44자리건 52자리건 오류 복원 레벨을 L로 지정했을 때 충분히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QR코드를 쓰는 이유, 그 중에서도 버전 1이 아니라 버전 2를 쓰는 이유는 31자리를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44자리 또는 52자리를 담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또 해봤습니다.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본인 확인기에 넣으면 그것이 옆에 있는 명부 단말기로 옮겨가서 명부 단말기는 중앙선관위의 중앙 서버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중앙 서버에서는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 누구니까 어떤 투표용지를 발급해 주라 하고 투표자의 선거 정보를 명부 단말기로 보낼 겁니다. 그럼 명부 단말기가 프린터에게 투표용지 발급기에게 투표용지 발급 명령을 내릴 때 이때 만일에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라는 명령을 같이 넣는다면 이 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실리아 TV 조슈아님은 이런 개통들을 통해서 정보가 중간 서버를 통해서 선관위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투표 조작 외에도 바로 기표 정보와 개인 정보를 하나로 묶은 빅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과연 이 투표 용지만 조작을 했겠느냐. 더 큰 그림을 보고 국민 투표 성향을 파악하는 빅데이터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문을 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권리죠. 그런 의문점 없이 21세기 이런 세상에서 설마 그러게 하겠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면 왜 안 쓰겠느냐? 중앙선관위가 시연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은 QR코드를 왜 썼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시군 구별로 투표구별로 빠르고 정확한 개표를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실제 그 자리에 나온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비서실장은 이번에 QR코드 스캐닝 안 하고 그 정보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제 실무자들은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했지만 고위직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직원의 얘기는 이번에 QR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을 걸 왜 만들었을까요? 법에도 어긋나는데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듣기에는 사용했는데 왜 사용했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용지 QR코드를 넣는 공식적인 이유는 세 가지죠. 우선 위조 용지를 정확히 식별하겠다.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정보를 담겠다. 세 번째로는 훼손됐을 때 복구를 하겠다. 이 세 가지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숨은 의도는 첫째, 바코드보다 정보를 더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QR코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QR코드에 개인정보를 담음으로써 누가 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런 부정적인 시스템을 중간에 운영을 해서 개인정보와
기표 정보를 결합을 시키면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알 수 있는 빅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헌법에서 정한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장기 집권 플랜의 근거가 아닌가, 이런 또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두 분의 유튜버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사항을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병호 TV입니다. QR코드가 핵심입니다. 중국산 QR코드. 성초우님은 QR코드가 키다. 여기에 숨긴 비밀이 있다면 이것은 밀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송승환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빅데이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유우파들이 여태까지 밝혀낸 조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면 충분한데 왜 굳이 중국산 QR코드를 선관위가 사용하였을까?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송승환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리하면서까지 QR코드를 썼던 이유는 선거 압승만이 아니라 이번에 누가 반대자들인가를 알아내서 다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문가인 사무엘 조님은 QR코드 자체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비밀투표 규정 위반 및 헌법 위반입니다. 이번에 QR코드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수집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야말로 선거는 무효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 부정선거가 4월 15일 날, 특히 사전투표 현장인 4월 11일과 4월 12일 날 이 땅에서 실시되었음은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박사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더 중요한 문제 제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스캇의 인간과 자유 이야기라는 유튜브인데요.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선관위는 왜 QR코드를 사용했을까? 여러분들 중에 선관위가 왜 QR코드를 사용했는지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그 용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조차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조차 이 QR코드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QR코드 그리고 1차원 바코드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나 바코드의 진정한 목적은 태뷸레이션입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동으로 표를 만들어서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선거나 설문에서 이 QR코드, 바코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표를 만들어서 어떤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입니다. 21대 총선 사전선거에서만 투표용지를 출력할 때 선관위의 이 고유의 넘버링, 이 선거명,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명, 그리고 투표소명, 그리고 고유번호, 이런 것들을 담은 QR코드를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QR코드를 나중에 스캐닝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QR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유의 넘버링과 이런 일련 번호를 담아서 숫자를 그대로 밑에 용지 밑에 박아 넣으면 됩니다. 바코드나 QR코드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이 숫자를 넣어서 발급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을 했습니다.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하는 목적은 바로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스캐닝을 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QR코드는 생성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저들의 답변입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에도 스캐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수기에도 스캐닝을 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스캐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스캐닝을 하지 않는데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집요하게 QR코드를 생성했을까?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 퀘스천입니다. 스캐닝을 하지 않는데 QR코드를 생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QR코드의 존재 목적은 스캐닝입니다. 결국 여기서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스캐닝을 하지 않는데 왜 이 목숨을 걸고 이 QR코드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 정확한 답을 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선관위 직원들 대부분은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빅브라더가 있어서 제가 투표용지를 발급을 받을 때 제 주민등록번호랑 이 투표용지에 이 QR코드를 매칭을 시킨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QR코드를 스캐닝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를 투표했는지를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공무원이 되었어요. 공무원이 되었는데 내가 이 우파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블랙리스트 태그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 권한이나 권력이 없는 보직으로 보내고 이 권한이나 이제 권력이 있는 보직에는 이 좌파 성향의 인물들을 앉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은 이 우파 성향 사람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좌파 성향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수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미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20대 젊은이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캇의 인간과 자유 이야기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껍데기만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살은 거의 짐승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는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민은 묻겠습니다. 선관위는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코드로도 31개의 숫자는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사용은 불법입니다. 과연 중앙선관위 누가 바코드 대신에 QR코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중앙선관위는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로 QR코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버전 2와 오류 복원 수준을 low, L로 선택했습니다. 버전 2와 오류 복원 수준을 low로 선택한 이유, 그리고 누가 그것을 지시했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QR코드의 남은 공간 46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있습니까?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26개 선거구, 민경욱 후보를 포함해서 모두 26개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까지 하던 대로 유관으로 검표만 다시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선관위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복사가 되거나 위조가 됐을 경우에 QR코드를 검색함으로써 정확하게 위조를 가려낼 수 있다. 이렇게 그 자신들이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QR코드를 넣은 진면목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 국민들은 중앙선관위를 믿겠습니다. 만일에 QR코드 1년번호를 검색해서 중간에 빈 숫자가 나오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거나 또는 전체 투표한 인원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온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정투표의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선관위 자체의 어떤 재검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로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4.15 총선거에서 사용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정보 공간은 넉넉합니다. 그런데 오류 복원 수준은 최하위로 설정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왜 31자리 바코드로도 충분한데 QR코드를 썼을까? QR코드를 썼으면서도 왜 버전 1을 안 쓰고 버전 2를 썼을까? 버전 2를 썼으면 오류 복원 레벨을 올려서 하이로 썼으면 34자리밖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을 하고 누구나 수긍할 텐데 왜 오류 복원 수준을 low, L로 지정함으로써 77자리의 숫자를 담을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러면서도 방송을 통해서 여기는 47자리밖에 못 넣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나 더 나가서 교수를 동원해서 그것도 인류대학교, 고려대학 교수를 동원해서 여기에 쓰인 암호기술을 말씀하세요 하고 비웃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den소사의 암호기술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답은 김승주 교수와 중앙선관위가 할 차례입니다.
만일에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아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상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증거를 검찰은 가지고 수사를 하시고 중앙선관위는 올바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날씨도 더운데 방송을 하면서 더 열이 받네요. 그래서 이 티셔츠의 위력이 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쳐야 4.15 총선의 비밀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4.19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국민, 용감한 국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